안녕하세요. 평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범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가 뭐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범함이 필요하신 분들 매일 저녁 저희와 함께 하시죠. 통 크고 대범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거시경제에 있어서 흐름을 잇기 어려우신 분들뿐만 아니라요. 내 경제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내일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동안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던 조금 색다른 포트폴리오 진단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채권, 금까지 정말 다양한 경제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는 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식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시황에 관련된 궁금증들 좀 해소가 안 돼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는 수석님께 1대1로 양방향 소통이 편하게 되니까요. 이 부분 들어오셔서 많이 해결해 보시고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링크 하나 뜨게 되고 클릭하신 후에 0708 숫자 4자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산 현황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점검도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또 박철민 수석님 모셔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예. 네, 아니 저희가 그래도 내일 또 휴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수석님. 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왜 항상 휴일 이전에만 방송을 하는지. 그렇네요. 지난주도 그렇고.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일단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대범투자자문의 박철민 수석입니다. 저희 대범투자자문은 정식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다양한 어떤 전문 금융 자격증을 갖추고 여러분들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금융상품 등 다양한 이런 상품들을 자문해주고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달랐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투자 자산 증식 방안을 늘 제시드릴 테니 여러분 시청 많이 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석님께서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너무 잘 꿰뚫고 계셔서 혹시 수석님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일단 투자 자문사 자체는 투자 자문 자격을 실제 제도권에 등록 인허가를 마쳤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투자 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증권이라든지 채권을 상담할 수 있는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네. 또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죠. 파생 상품. 와. 또 파생 상품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어떤 투자 자산을 포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금융투자협회 전문 인력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좀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증권, 채권의 파생상품 관련된 자격증까지 정말 다수의 이런 금융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그럼 철민 수석님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어제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더니 오늘은 또 약간 쉬어가는 그런 장세였죠. 그래도 버텨줬던 건 바이오 섹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라이릴리하고 이제 플랫폼 기술 계약 체결 소식에 펩트론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상한가로 장을 마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반면에 대화제약이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죠.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고 반성문까지 이례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6만 원 선은 지켜냈어요. 기관, 외국인 다 양 매체가 매도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반면에 똑같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수석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번에 어떤, 준비했던 것과 똑같이 해도 되나?
내용이요? 예. 내용이 똑같이 그게 해당이 되나요, 오늘도? 맞습니다. 아. 저번에도 그 네. 말씀드렸듯이 네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런 상승과 하락 이렇게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일단 PT를 보면서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좋습니다. 금일시장 키워드 4 저는 4개로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최충성 매니저님 최충성 이기겠다. 매니저는 3인데 저는 4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쟁 심각하죠. 그쵸.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중동 전쟁 리스크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네. 지금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맞아요. 이게 지금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그 이란의 이젠 유류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1년 전 가자지구와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유가가 80불이 넘으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경제에 그런 큰 타격을 주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300만 배럴 정도를 실제로 캘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에 300만 배럴 이렇게 캐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 73불, 배럴당 73불 그리고 실제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80불을 이번에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오, 그렇기 네. 때문에 8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배럴당 이 8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유가라는 게 기본적인 모든 물가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심각성을 조심히 보면서 주의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반도체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9조 원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상치 10조, 11조 정도 나오는 것보다 좀 하회된 어떤 예상 실적을 공시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실망된 매물이 쏟아졌고요. 다만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슈, 모멘텀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HBM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뭐 D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 고객층들이 좀 확보가 없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터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또 하락세가 좀 나오는데 다만 너무 많이 빠졌다. 삼성전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뭐 맥컬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글로벌 IB 기업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음에 불구하고 6만 원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뭐 6만 원 살짝 뭐 깨지려고 하다가도 6만 원을 좀 버티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너무 낮은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뭐 밑에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버티는 부분이 있지만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반도체 어떤 업종으로서 좀 상당히 타격이 있어서 지수가 앞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좀 적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어요. 네. 9월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좀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뭐 국채 금리도 4%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고용 지표가 뭐 좋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의 그런 어떤 유인이 좀 없어집니다. 우리가 경기가 힘들어야지 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조금 돈을 시장에 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그런 어떤 자금들이 주식이던 이런 어떤 위험 자산에 좀 들어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고용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 유인이 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결국적으로는 금리가 지금 뭐 빅스텝을 밟아도 거의 5%대를 가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3.5% 때문에 신흥국인 대한민국과 최상 선진국인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이미 밸런스,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금리가 높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한두 달 정도 시간 텀은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기조는 사실이다. 요거는 뭐 단기적인 어떤 고용 지표라 이런 부분은 너무 살필 필요가 없고요. 뭐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기정 좀 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여러분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없는 상승 하락.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계속 그럴 거예요.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하고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하고 한국의 지금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라든가 그러니까 한국 시장인데 한국 고용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고용 지표라든가 뭐 미국 금리 뭐 FRB 뭐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의존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모멘텀이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글로벌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미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당분간은 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됐고요. 그러면은 전략이 어떠냐? 이거는 이제 기존과 좀 비슷해요. 첫 번째는 단기성 트레이딩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뭐 한국 시장은 매번 박스권이고 미국 시장은 늘 원스트라이크로 올라가고 신고가 갱신하는데 한국 시장은 늘 박스권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돈을 벌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요. 이면에는 단기성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밸류라든지 어떤 미래 가치보다도 어떤 수급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그런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짧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흐름상 좀 저점을 잡을 필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삼성전자 임원들도 실제 매수를 해요. 예, 실제 매수를 합니다. 네. 6만 전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6만 원 밑에부터는 굉장히 밸류가 너무나 많이 깎여져 있고 부정적 전망을 보는 증권사 리포트마저도 6만 원대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굉장히 펀더멘털이라든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이나 어떤 수입을 하는 그런 기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국가 지수의 사이즈가 적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작아진 그런 기업들은 저점을 좀 매수할 공략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뭐 주식만 투자가 아니다. 예, 굉장히 금융 선진국 계열로 들어서는 대한민국 제가 뭐 저번에도 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상품들도 소개해 드렸는데 주식만 아니라 어려운 하락기나 횡보장에서는 주식 이외에 굉장히 다양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라. 이런 부분으로 제가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철민수 성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진짜 꼭 주식 투자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정말 잘 알려주셨어요. 금 ETF라든지 달러 인버스라든지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소개해줬는데 오늘도 또 이런 안전하고 또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리고 또 이 기법 강의 설명해 주면서 수성님께서 현무5를 얘기해주면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방산 섹터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장에서는 거의 주인공이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수성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근데 네. 제가 그 질문 드렸을 때 그 우리 조수배 앵커님이 맞추셨어요. 제가 방산 아니면 조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다 잘한 야, 걸로. 서로 잘했기 때문에 서로 네. 우리 칭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방산주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산주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렵게 뭐 분석을 하고 재물을 보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이런 말 꼭 하고 싶은 게 뭐 기법 이런 걸 떠나서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업과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매출에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뭐 갤럭시가 나왔다,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다. 이거 여러분들 뭐 무슨 굉장히 학벌도 좋고 많이 배운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평가해봤자 실제로는 MZ세대라고 하죠 요즘에 뭐 20대 30대들이 아이폰 써봐야지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렵게 뭐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재무, 차트, 기법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시죠. 이거 많이 해가지고 분석하고 재무 분석해가지고 좋았으면 전국의 기업의 재무팀장님들 다 재벌 됐겠죠.
회계사분들 다 재벌 됐겠죠. 네. 뭐 차트, 기법 이런 거 됐으면 뭐 수학 선생님이라든지 네. 경제학 교수님들 전부 지금 뭐 재벌 돼 있겠죠. 음. 근데 이게 안 먹혀요. 얼마든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페이크를 또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 진짜 이제 화면분을 캡처했어요.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이라면서 방산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 와. 종목도 3개를 딱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가, 제가 전문 인력이라 그랬잖아요. 네. 금융투자협회 등록이 돼 있는 아까 자격증도 말씀드린 전문 인력인데 제가 그때 뭐 재무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런 탱크 사진 갖고 와가지고 뭐 했어? 바퀴 개수 셌잖아요. 맞아요. 예, 바퀴 개수 18개라면서 욕한 거 아니다라면서 제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보신 네.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증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미사일 실는 그런 어떤 화물차 바퀴 개수 세고 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방산주 제가 그거 분석하는 한계죠. 저는 이제 국방기술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공도 이공계열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확신을 했냐면은 네. 방산주 국군의 날 행사 때 이 현무 5가 공개가 됐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현존하는 미사일을 정말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무 5가요. 여러분들 마하 10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마하 10이면은 12,000km. 와. 12,000km. 우리 고속도로에서 100km 좀 넘게 뭐한 150km 달리면은 무서워서 못 엄청 달려요. 빨라요. 뭐 저는 그쵸. 물론 이제 안전운전을 굉장히 네. 해서 잘 해보신 거 모르겠지만 아니죠? 예,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요. 네. 150km 달리면 진짜 무섭대요. 근데 12,000km예요. 레이더가 쫓아오지도 못해요. 근데 12,000km를 상공 1,000km, 상공 1,000km까지 위로 날아가가지고 밑으로 12,000km로 때립니다. 이게 몇 톤이냐면 이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네. 여러분들 8톤이에요. 8톤. 예, 8톤. 8톤짜리가 12,000km에서 1,000km 상공에서 12,000km 속도를 밑으로 때려요. 너무 세다 보니까 땅이 100m를 뚫고 들어가요. 100m. 거기서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이 없어요. 이번에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수장 나살이었나요? 그분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벙커버스터를 사용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는 벙커버스터예요. 근데 그게 밑으로 18m가 뚫렸거든요. 근데 현무 5는 100m 뚫렸어요. 아,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러니까요. 분석 필요해요? 와, 이거, 속도도 여러분들? 엄청 빠르고. 네, 이거 아예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공개되면 끝난 거예요. 지금 실제로요. 이게 물론 이건 좀 소문이긴 한데 이거 진짜 저는 소문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뭔데요? 그 모 아시아 국가에서 이거 벌써 몇 조 원 주고 자기들이 수주하고 싶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무2 이런 거는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있고요. 그리고 국방이라는 게 여러분들 네. 기술력을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방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 전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현무 5가 공개가 됐다는 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기술력을 실제로 숨기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팔고 있는 단계예요.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 향후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지금 더군다나 중동 리스크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어떤 아주 잘 떨어진 방산주가 이게 떡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정확히 세 종목 말씀한 거 제가 와. 예, 이렇게 떴어요. LIG 넥스원, 하나의 에어로스. 근데 이것도 제가 그 당일날 캡처한 거예요. 실제로는 더 올라갔어요. 실제로는 당일날 캡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뭐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예, 이렇게 쉽게 우리 쉽게 가자고요. 쉽게 이렇게 네. 가시면 됩니다. 투자할 때 분석 기법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그리고 현무 공개 이 귀신 들린 스펙 이런 것들이 어떤 방산주 네. 아직도 유효하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고점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일단 매도
기본적인 매물대가 좀 섞여 있어서 고점에서는 얘가 좋던 싫던 간에 약간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가 중장기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시점이지만 여기서 조금 눌림이나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한다면 차후에도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수익 분명히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산주가 진짜 좋은 게 일반 기업은 여러분이 영업사원이 뭐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방산기업은 영업사원이 대통령, 네? 국방부 장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와. 방사는 큰 사람들끼리 만나요. 네. 공무원 중에서 탑인분들이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조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와.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방산업 그러네요. 우리나라 지금 현무 5만 봤을 때 최강이고 그리고 분석을 할 것도 없이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이클을 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죽을 것 같아가도 다시 한번 또 수급 들어오고 미래 전망 살아나고 2차 전지 마찬가지고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조선업도 과거에 굉장히 망할 것 같이 말하다가도 네. 갑자기 뭐 특수선이라든지 뭐 가스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조선업도 살아났었고요. 반도체도 지금은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어떤 개발력 이런 것들 봤을 때 충분히 차후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도 팁 하나를 드릴게요. 그때 이제 방산업을 말씀드리니까 네. 오늘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 업종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위축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위축돼 있어요. 근데 네. 세계 시장 규모가 현재 31조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177조, 5년 이내 177조까지 늘어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시장은 이게 지금 1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 규모 대비 너무나 작은 거죠. 규모가. 네. 그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요. 지난주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규모가 좀 작았는데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굉장히 선진화된 어떤 이 업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자체 자체적이 아니라 지난주에 강남에서 이 프로젝트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죠? 굉장히 궁금하죠. 네. 예, 이 업종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한국 시장 1조예요. 그리고 이 업종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하듯이 필수인 업종입니다. 아. 이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왼쪽에 QR 코드. 아,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오픈 QR 코드 채팅방. 타고 네. 채팅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엄청난 미래 업종, 비록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지만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세계 시장에 100조가 넘는 향후 200조 가까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이 업종에 대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에서는 방산 업종 알려주시고 정말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더니 오늘도 또 미래의 업종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업종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철민 수석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범한 상담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우리 철민 수석님께서 재구성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요. 부동산, 예금, 채권, 저희 뭐 ELS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양방향 소통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내가 방송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셨다 하시는 분들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편하게 수석님하고 1:1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는 또 수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 화면 만나보고 올게요.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빨갛게 물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범한 상담 시간인데요. 저희 또 정식 투자 자문사에 계시는 철민 수석님께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에 도움을 주실 건데 이게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석님. 그렇죠? 그렇죠. 예. 수석님께서는 자격증도 정말 다수 보유하고 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식 투자 자문사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정확하게. 정식 투자 자문사는 여러분들에게 뭐 TV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도 가능하고요. 어. 대면 상담도 대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은 말 그대로 떨어지면 그냥 손실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금융 상품, 뭐 부동산 펀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렇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문사라 보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금융 그룹들도 시작은 투자 자문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투자 자문사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분들 상담과 전문적인 무엇보다도 금융 당국에서 전문 인력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경륜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왜냐하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좀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진짜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자산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금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은 사전에 포트폴리오 두 분께 신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트폴리오부터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죠? 우리 먼저 김혜숙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수가 계속 횡보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예탁금으로 5천만 원 보유하고 계시는데 현금은 보유 중이지만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딱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한 줄평 어떤가요, 수석님? 이분은 굉장히 어떤 리스키한 투자와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식 지킬 하이드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한 줄평이었어요, 진짜. 딱 그 성향이 자아가 원래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 사람 다르게 보이네요. 예. 아무튼 우리 혜숙님의 이 상품부터 하나하나씩 그러면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 주식 예탁금 5천만 원 있으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 사실 어떤 걸 담아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지수가 많이 힘들잖아요. 어떤 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분이 질문에 벌써 답을 내놓으셨어요. 왜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수가 계속 횡보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혜숙님께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횡보에다 투자를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우리가 실제로 주식이 지수가 올라간다.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주식 사면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지수가 떨어진다. 근데 요즘에 이게 많이 알려져서 그거 아시죠? 지수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인버스라는 걸 투자를 하고 그 이제 실제로 언론에서 좀 누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인버스를 해가지고 하락에 베팅할 수 있고 또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또 매도할 수도 있고 또 주식을 어떤 뭐 개별적인 건 좀 이게 힘들 수는 있으나 공매도라든지 뭐 대주거래 이런 걸 통해서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횡보에도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우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횡보에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커버드 콜이라는 어떤 종목이에요. 와, 커버드 콜. 커버드 콜. 제가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은 너무 좋아요. 커버드 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식과 그러니까 기초자산과 콜옵션과 합쳐진 어떤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커버드 콜이라는 것은
콜옵션을 이제 매도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매 달마다 먹고 그 프리미엄을 매 월마다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프리미엄이냐 콜옵션이냐 이렇게 조금 복잡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넘기셔도 되는데 네. 횡보장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익이냐면 배당을 많이 줘요. 몇 퍼센트 주나요? 이게 작게는 7, 8%에서 와. 많이는 20%까지 주는데요. 예, 배당 수익률 여기 보시면은 많이 0.6, 한 0.7% 정도 나오는데 참고로 이게 연이 아니에요. 보통 배당금이라는 게 뭐 분기마다 주는 데도 그쵸. 있지만 보통 막 반기나 1년에 한 번 이렇게 맞아요, 주잖아요. 맞아요. 12월이나 뭐 3월 돼야지 음. 배당이 나오네만에 하는데 이 커버드 콜은 이런 배당이 매 달마다 입금이 됩니다. 와. 12번 입금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8% 수익이 되는 거예요. 커버드 콜 예. 너무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 ETF로 지금 일단 요거는 이제 ETF 형식으로 나와 있는 어떤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배당락이 좀 차트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네. 이게 매 달마다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와. 근데 이것을 사면은 횡보장에는 수익이 나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승장에는 조금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코스피 200 지수 커버드 콜을 샀다면은 코스피 200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 올랐다. 네. 커버드 콜은 한 7% 정도 오르게 돼요. 아. 그러니까 횡보. 근데 네.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오르막 내리막을 이제 하면서 얘가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고 횡보를 했다. 그러면 코스피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커버드 콜은 한 8%에서 10% 수익이 납니다. 오. 그럼 반대로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락을 하면 역시 네. 손실이 나요. 아, 손실이 나는데 나요. 손실이 조금 덜 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미엄을 배당금으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네.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 뭐 10% 정도 떨어졌다면은 이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 8%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또는 올라갈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커버드 콜을 사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도 이제 뭐 증권 방송에 이런 데 보면은 네. 이제 방송 나오셔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전문가분들도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횡보 와서 너무 장이 지루해 가지고 할 게 없다. 이런 말 실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아,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횡보장에도 이런 커버드 콜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이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까 코스피 200 지수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테슬라 같은 네네. 종목도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월 1.26%를 줘요, 커버드 콜이. 1.26%. 예, 월마다. 그러면은 어. 1년이면은 거의 14% 그쵸?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횡보를 할 것 같다. 네. 그럼 커버드 콜을 사면은 오. 테슬라를 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버드 콜 사면 거의 14%를 번다는 와. 거예요. 아니, 수성님은 그러면 진짜 매일 바쁘시겠어요. 횡보장에도 바쁘고 그렇죠. 상승장에도 바쁘고 하락장에도 바쁘고. 그렇죠? 전문 인력은 놀면 안 돼요. 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와. 여러분 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횡보하는 장이다. 이게 대범한 투자잖아요. 과감하게 나는 주식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니라 커버드 콜을 통해서 횡보에도 투자한다.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웠어요. 커버드 콜에 지금 횡보장을 좀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커버드 콜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매월 배당금을 또 주기도 하고 그 배당 주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금융권 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3천만 원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하셨어요. 금리가 4.5%면 어쨌든 제2금융권이니까 높은 편인 거죠, 수성님 금리? 나름 뭐 지금 기준에서 높은 편인데 참고로 여기도 뭐 일부 그 원금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쵸,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죠. 예, 네. 연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3, 4% 원금 보장도 안 된다. 그리고 금리가 원금 보장이 되더라도 만약에 금리가 낮다면 과감하게 채권 투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5% 이거면 제2금융권이면 아마 뭐 조합이나 이런 새마을금고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게 실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M캐피탈 보이시나요? 네. 이 M캐피탈이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출자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같은 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계열 회사다. M이 그 MG예요, MG. 예, 그래가지고 네.
이 M캐피탈이 지금 금리 수익률 6%대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러분들 4.5% 네. 예금 자부 안 되는 거 4.5% 할 바에는 6%짜리 M캐피탈을 하면 되잖아요. 채권을. 너무 M캐피탈? 네, 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M캐피탈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때 뭐 대기업 계열사 막 방송국까지 말씀하면서 채권에 굉장히 5%, 6%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채권이 많다. 이게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 짧은 기간에 어떤 디폴트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2금융권이나 이런 부분 조합이나 또는 예금을 할 바에는 채권을 투자해라.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합보다는 채권을 좀 더 추천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대기업 채권을 특히나 추천을 해주셨고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수익률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보다 M캐피탈 계열사인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채권은 뭐 대기업 채권만 추천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도 뭐 추천하는 부분이 있나요? 채권이 굉장히 좋은 것 중 하나가 네. 일단 발행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사들이 있는데 네. 회사들이 아무나 채권 발행할 수가 없어요. 아, 인증되고 네. 신용 등급이 인증되고 자본력이 있고 굉장히 큰 기업들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데 이걸 또 막 사면 안 돼요. 분명히 대기업도 부도나는 데가 있어요. 그쵸. 과거에 쌍용도 그랬고 동양도 그랬고요. 뭐 대우도 그랬고 네. 대기업이라고 해서 부도가 나지 않으란 법은 없지만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선별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 수익 낼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어려우시면은 예금에 돈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예금에 뭐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네. 들어오세요.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세요. 이거 뭐 들어오는데 상담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채권에 대해서 내가 예금 3%, 4%짜리 가입돼 있다. 그러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안전한 걸로 1년짜리, 3년짜리 채권 가입하는 거. 채권은 중도에 판매도 가능합니다. 네. 심지어.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가격 상승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주식시장도 너무 힘들고 코스피가 2600선을 계속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난 약간 주식 종목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내 재산을 계속해서 증식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저희 철민 수석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자문을 해주시니까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정말 편안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금융상품으로 보도록 할게요. ELB입니다. 네, 2천만 원 투자하셨고 삼성전자에 그래도 만기가 6개월이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래도 6개월이면 짧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ELB라는 것도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도 증권사가 망하면은 돈을 못 돌려받는다 이러던데. 맞아요.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이 ELB를 좀 안정적이게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ELS보다는 위험이 낮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ELS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 ELS 사태를 보다시피 맞아요. 주가라는 게 떨어진 뭐 어떤 과도하게 보통 이제 베리어선을 뭐 한 60%까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면은 사실상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커집니다. 원금이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데 ELB는 여러분들 그 증권사가 판매사가 망하지가 않으면은 발행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확정 수익입니다. 그래요? 사실상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네. ELB는 뭐 단기적으로 하신 거고 뭐 예탁금으로 놔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굴리면은 좀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 들어가셨다 생각을 하고요. 네. 굉장히 안전하게 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굴리시면은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LB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합이라든지 예탁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루션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다음 포트폴리오 보기 전에 나도 이런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는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708 네 자리만 누르면 되고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직접 수석님하고 대화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수석님께서 빠른 답변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지금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포트폴리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먼저 같이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인생 석학님입니다. 지금 배당금으로 생활자금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네요. 그래서 배당금 많이 준다는 통신주, 은행주 들어가 계시고 통신주는 지금 2년째 장기간 투자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리츠도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손실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 딱 한 줄 평부터 들어볼게요. 수석님. 이분 굉장히 안전한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지만 네. 또 위험한 투자를 배당주도 그래요? 주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네. 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손실이 날 수 있다. 그러나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서비스 요금제라든지 또 어떤 정부의 주파수 중장기 공급 계획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 따라서 현재 얘네가 PBR이 뭐 0.5, 0.7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성장 가치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 만약에 내가 배당주를 투자한 거라면은 차라리 뭐 채권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거의 있고요. 혹시 채권 홍보대사가 예, 아니실까? 그리고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네. 내가 뭐 만약에 채권을 좀 배당처럼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은 그 만기가 30년인데 이게 콜옵션이 부여돼서 실질적으로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네. 장기간으로 뭐 연금처럼 받으면서 6% 수익 이렇게 신종 자본증권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 있고 다만 통신 업종들은 상당히 지금 아까 말한 뭐 차세대 요금 서비스나 주파수 중장기 공급 계획 등에 있어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는 경기 방어주 효과도 나오면서 맞아요. 또 배당 수익도 없고 밸류업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좀 성장 여지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채권을 좀 더 추천하고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 방송 또 끝부분에 저희 지난주에 히든 종목 수석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거든요. 오늘도 또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꼭 고정해 주시고 히든 종목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이제 배당 때문에 그러신 건지 은행주 소외주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은행주 뭐 배당 좋습니다. 은행주 안정적이긴 한데요. 일단 은행 같은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은행주 분명 예대 마진 수익을 얻는 곳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예대 마진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런 어떤 악조건이 있지만 근데 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네. 지금 신축 공급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네. 많이 되고 있죠. 강동구 쪽이라든지 뭐 경기 남부 쪽 김포 라인 또 신축 공급이 많이 되면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출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물론 기업은행은 좀 중소기업 쪽에 특화돼 있지만 어떤 부동산 대출도 많이 취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는 여진 남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떤 고수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은 있지만 고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또 빠르게 마지막 상품 볼게요.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히든 종목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종목 정말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깔끔하게 이제 세 가지 제가 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히든 종목. 일단은 저번에도 히든 종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상승을 했어요. 오늘 맞아요. 오기 전에도 보니까 갑자기 그 지수가 전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수익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최대 8%까지 올랐더라고요. 저번 히든 종목은. 네. 이번 히든 종목은요. 이 기업이 만드는 게 생산 능력이 수요가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이게 내년부터는 더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수요가 있고요. 내년에는 많아질까요? 맞아요. 지금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네.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관,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민간 쪽에 투자한 게 현재만 전 세계에서 300조입니다. 이 네. 시장이. 오. 근데 이게 앞으로 5년 뒤에 1000조까지 늘어날 거다. 엄청난 시장이죠. 그러니까 네. 파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종목이 만드는 그 물질이 제조업계의 혈액이라고도 불립니다. 피. 엄청 중요한 예, 거다. 우리가 사람이 피 없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피라는 게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노폐물 이런 거를 운반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네. 제조업계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종목이고요. 아, 네. 네,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만 300조라 그랬습니다. 네. 예, 이거 1000조까지 되면은 와. 여러분 더 커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먹거리 사업입니다. 어? 이 반도체? 업종이.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궁금하네. 업종에서 네.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좀 조정 구간을 지금 받고는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만약에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정부라든지 어떤 기업의 투자가 좀 더 늘어나면은 성장 여지 분명히 전고점인 35만 원 이상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저점 지금 중앙에서 매물대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서 상승 여지 상당히 많다. 이런 시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종목명과 그리고 해당 종목의 진입가, 목표가, 자세한 가격대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철민 수석님께서 장중에 또 빠른 대응 전략도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대범한 투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삼성전자 이벤트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정은 소화를 했고 목요일에 또 CPI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 경제 지표도 꼭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석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지난주처럼 큰 상승률 가져다 주겠죠? 아유, 그럼요. 어, 그렇게 네. 돼야죠. 예.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든든한 철민 수석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평일 오후 7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매니저님들의 대범한 투자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대범한 투자 매일 7시에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쉬고 또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